안녕하십니까. KMAC 디지털전략센터 유건우 지프입니다. 저는 오늘 기관, 기업 보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명정보 결합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는 가명정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가명정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를 마지막으로 KMAC에서 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명정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화를 통해서 기업과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비교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이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때 이제 가명정보 처리화된 것이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가명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가명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익명정보는 이제 가명정보에 비해서 조금 더 성명이라든지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삭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을 특정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세 가지 목적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통계 작성입니다. 통계 작성 목적에서는 이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를 하고, 시장조사 같은 이제 상업적 통계 처리를 이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예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가령 그 양로원이라든지 놀이터, 아니면 체육관과 같은 이런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 편의시설의 이용 통계, 위치라든지 방문자 수, 그리고 연령, 성별 등의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연구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신제품 개발 등 산업 목적 및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은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서 건강관리용 모바일 앱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감염률 간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이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의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공익적 기록 보존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일반적인 공익적 기록 목적도 인정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감염병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이제 공익적 연구 가치가 있는 환자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기록 보존하는 경우가 사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이 이제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명이라든지 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정보들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식별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가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김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는 통계치 처리를 해가지고 평균이라든지 최소값, 최대값 등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라운딩 방식으로 반올림이나 올림, 내림 등을 통해서 가명 처리를,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명 정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가명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명 정보는 우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 전문기관 오른쪽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산하에 있는 이제 SDS나 KCA 등이 있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결합 전문 기관이 지정된 곳에서만 이제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결합 전문 기관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결합 신청자가 결합 전문 기관과 결합키 관리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결합키 관리 기관에서 결합키를 생성해서 결합 전문기관에 전달을 하면은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출 심사를 통해서 결합 신청자에게 가명정보 결합이 된 정보를 이제 받아서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가명정보 결합 반출 업무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제 결합 신청자는 반드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함께 하는 사람도 결합 신청자로 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만 제공하는 경우도 이제 결합 신청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합된 데이터를 이용만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결합 신청자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두 기관에서 이제 결합키와 일련 번호를 결합키 관리 기관에다가 전달을 하고, 이 결합키 관리 기관에서 결합키 연계 정보를 이제 결합 전문 기관에 제공을 하면은 이제 결합 전문 기관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제 추가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반출 심사를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반출을 하게 되고, 위에 이제 결합 신청자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보시면은 결합 신청자 A하고 C가 이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기관에 반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명정보 결합 방식은 이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가령 이제 공통결합 가운데서 이제 단일 위에 있는 그림을 예로 들면은 이제 서울시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통신사 데이터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SKT의 그 데이터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1000만 명의 서울 시민과 그리고 500만 명의 그 통신 가입자가 있다면은 결국은 요 그 공통되는 500만 명에 대한 그 데이터가 결합 후 반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KMAC는 이제 기관, 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 가능성부터 데이터 중계 그리고 활용 방안까지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엔드투엔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 즉 우리가 가명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부터, 그리고 그 해당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데이터가 가명 처리와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엔드투엔드 형태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 정보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KMAC 디지털 전략센터 유건우 치프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가명 처리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친절히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